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네. NH투자증권 프리미엄 블루 강남센터에 대해서 네.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희 PB와 고객이 장기간의 히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업력이 굉장히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계속 여기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고객분들도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가는 히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설계, 그다음에 자산 관리의 그런 중장기 설계가 가능한 그런 네. 중심적인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투자 쪽에서 거의 최전선에 서 계신 네. 직군이신데 네, 네. 요즘에 뭐 유동성 장세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 간다 이런 네, 네. 말이 많은데 좀 고객 수요나 좀 투자 동향 좀 변한 게 있나요?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금리에서 금리 상승을 예상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의 자산은 채권에서는 조금은 이제 채권은 아니다, 아니면 채권에서의 자산을 또 다른 데로 좀 시프팅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그런 이제 관점은 있으세요. 네, 그러셔서 네, 네. 채권 비중을 줄여 가시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떤 것들에 대한 자산 편중, 그런 게 지금은 약간 주식, 부동산 이렇게 조금 자산이 투자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대신 네. 채권 채권 비중은 줄어들고 이런 채권은 부분. 줄어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금리 상승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채권 매력도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지 왜냐하면 않을까. 금리 상승기라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은 이제 떨어진다는 네, 그렇죠. 것들은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그런 공식 이런 것들이 맞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채권은 지금 투자하시는 시기는 적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좀 각도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채권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채권은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 대안으로 조금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지금 보시면 채권 중에서도 고금리 채권들이 있어요. 네. 그 대신 그거는 국내로 한정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지만 소위 하이힐드 채권. 네, 하이힐드 채권은 이제 뭐 채권의 그 국내와 해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 채권이 리스크 있는 채권과 그러지 않은 뭐 그런 리스크 단계의 채권에서의 하이힐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채권을 꼭 국내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서도 찾으셔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이런 채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달러 발행도 있고 멕시코 현지 통화 발행도 있는데, 네. 그 만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 있지만 쿠폰이 한 5에서 8% 정도 그렇게 5에서 8%.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게 듀레이션이 조금 짧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한 5에서 8%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인플레이션의 대안이 되는 채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채권 쪽이 아니고 뭐 다른 금리가 좀 오르는 시기에 네네. 대안으로 또 제시하시는 네. 상품들이 있는지. 그러면 최근에는 정기예금도 한 1% 정도의 1년 정기예금이 1% 남는 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머니 물가는 너무 네, 그런데 지금 뭐 파한단이 예전에 5,000원 했었잖아요. 네. 지금 좀 떨어졌다고 좀 해요. 떨어졌다. 네. 그런데 그렇다 네. 보면 일본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농산물 물가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가를 조금 비트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전자산을 너무 이제 고수하다 보다고 하면 나의 자산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강남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 투자가 있습니다. 리츠라는 건데요. 리츠
상품. 네. 네,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주식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1년에 2번 배당도 줘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해외 리츠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도 굉장히 리츠가 발달되어 있고요. 네. 주식시장의 한 10%를 싱가포르 리츠가 차지할 수도 어. 있는 그런 되게 큰 규모인데 네. 아직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뭐 한국 주식시장이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근데 몇 개 안 되는 거죠? 상장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남짓 네, 좀 이상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 네, 대신 네. 이제 최근에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으실 것들이 네. 뭐냐 있으면 뭐냐 하면 지금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게 있어요.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대부분 50% 이상의 쿠팡이 임차인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대략 네. 한 4% 정도 배당 되거든요. 수익률이 4%. 배당 수익률이 4%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쿠팡이 상장했잖아요. 네, 네. 정말 미국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그러면 그로 네. 인한 지금 자금으로서 얼마나 또 많은 물류와 그렇죠. 이런 네.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하면 뭐 계속 그 쿠폰과 그런 성장을 또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그렇죠. 일석이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쿠팡 상장한 이후에 좀 주가도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 한 4%의 배당 수익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잖아요. 네, 네. 하지만 투자한 이후에 그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주가 오른 것들은 추가 이득이 추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백화점을 롯데 백화점이랑 마트랑을 유동화했던 그런 롯데 리츠도 있는데요. 그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 한 6% 배당 수익이 기대되고요. 대신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네. 책임 임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뭐 이렇게 없더라도 이제 계속 임대 수익률을 임대 수익 이렇게 계속 나올 수 꾸준히 있는 나올 거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맥커리. 네. 요즘에 뭐 항만교량 이런데 고속도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보면 배당 수익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런 것들의 리츠를 조금 몇 가지를 조합해서 인플레이션을 대안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서의 저는 리츠 투자는 지금은 시기가 타이밍이다. 채권 대신 지금 인플레이션을 또 같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내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그 주식 시장으로 좀 와보면 네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국내 올해 어떻게 좀 보세요? 증시 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증시 뷰는 계속적인 기업 실적들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백신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선진국 위주로 조금 백신 효과가 있다라면 네, 지금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도 진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소비가 진작이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인플레이션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 단기간으로 좀 본다고 하시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있어 많다. 보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저 백신 그다음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그리고 대부분 연준에서 나 뭐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거야. 조금 그렇게 안 하자고 위험하게 할 거야. 안 하고 내가 조금씩 워닝을 잘 주면서 할 거야. 라는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다지 그렇게 염려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고액자산가분들이 가상화폐나 뭐 네.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요? 고액자산가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으시고 네. 관심이 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않으시고. 그래서 그 대신 저는 그런 가상화폐를 근데 이제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상화폐 플러스로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도 네. 아시잖아요.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외국 기업들이 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기업들을 국내도 조금 있고요.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저는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대장주지만 그런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결제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속으로 쏙 들어가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그리고 기업 찾아서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회적으로 조금 편안한 투자에 가상화폐 투자를 좀 원하셔서요. 저 네. 사실 제 고객분들은 네. 페이팔을 조금씩 다 많이 좀 갖고 담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요즘에 뭐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나 네. 아니면 네.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최근의 시장은 너무 뭐를 사도 올랐다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올랐던 시장이라서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난 네. 25년 동안 이 시장에 있어도 내가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불확실성이 많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면 생각지 못하는 블랙스완 같은 네, 뭐 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최근 1, 2년 동안은 너무 이제 어느 것들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맞아요. 영향이었지 네.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의 영향은 네,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투자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네, 대신 네. 어떻게 보면 남이 들어서 추천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말 공부해서 그다음에 그래야지만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 하락장을 견디면서 상승을 해야 정말 진정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대신 내가 체득하지 않고 내가 습득되지 않은 공부와 그런 투자였다면 조금이라도 빠지면 너무 불안해서 이거는 맞아요.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네. 팔다 보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큰 틀에서 숲을 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안목을 가지려면 정말 경제, 사회, 인문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전방위적으로 해야 공부를 돼요. 하고. 그래야 정말 그 반발짝에 앞선다는 그런 투자에 대한 해안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미 늦은 이것도 거죠. 좋을 수 있고 네. 저것도 좋을 수 있고 다 그래서 네. 나의 기준이 서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핸드메이드 제가 고객 맞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께 꼭 몸에 맞춘 그런 자산 관리를 안내해 드린다는 것들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만나서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객과 갖고 싶은 관계는 뭐냐면 단골 손님이 찾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반갑고 네.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그 고객도 찾아오셨을 때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래서 고객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자산관리사 아니면 PB 그런 게 되는 게 저의 모토고 지금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계시고. 고객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